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누구나 퇴직한 후에 새로운 일을 찾게 되는데 그중에 창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키워드 중에 창직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창직 여행을 지속시키는 숨겨진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직은 스스로 자신의 적성 분야에서 재능과 역량에 맞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창직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직무와 직업을 개발해 가는 활동이면서 자기를 고용하는 과정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직을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직업 세계의 변화와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것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의한 불안 요소 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도입의 변화, 아무래도 공공 영역이 그 영향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기업의 경영 방식, 환경과 에너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과 혁신 등의 세부 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반면 창업은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행위인데요.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지분을 이용해 사업 아이디어에서 설정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입니다. 창업과 창직을 비교하자면 창업은 아이템 그리고 사업적 역량이 강조되어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퇴직 후에 4개의 법인을 세워봐서 창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지금은 창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직은 사람과 직업의 적 역량이 중요하며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는 것인데 여기서 개발은 발견, 세분화, 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직과 관련돼서 검색어를 검색해 보면 창직 여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네이밍한 것인데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이라든지 미래에 새롭게 생길 유망 직업에 대한 탐색 등이 포함됩니다. 또 그 이후에 자신의 강점 그리고 창의력을 분석한 후에 실제로 창직 카드를 활용한 창직 활동을 경험하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의 경우도 마치 창직 여행과 같은 미래 설계 기반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시 중장년의 생애 경력 경로는 크게 중소기업에 있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38%, 대기업에 있다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21%, 이것저것 직업이 혼재된 경우가 17%, 또 중소기업에 재직한 후에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게 15%, 자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10% 순서로 이동했는데 이를 다시 구분해 보면 대기업 근무자는 자영업으로 가거나 또는 직업 혼재형으로 이동함을 유추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 근무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영업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진로 준비 활동의 유형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분히 그 일반 대중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창직 추구형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이 25%, 또 활동을 추구하는 형은 11%였습니다. 여기서 창직 추구형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 행동을 하면서 창업과 창직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이들의 특성은 장기 근속한 도시의 사무직 직종의 남자 비중이 높았고 다양한 사회 관계망을 통해 구직 준비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직 추구형의 구직 활동은 기존 노동시장으로의 재취업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또 경제적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50 플러스 세대에게 있어서 창직은 자신의 경험, 기술, 능력, 흥미, 적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창업 창직 프로그램으로 점프업 5060,
공유 사무실, 50 플러스 단체 지원의 카테고리를 제공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각각에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점프업 5060의 프로젝트의 자료를 보면 동료와 골목을 바꾸는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가의 탄생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를 되살릴 창업 아이템을 가진 신중년 창업가를 발굴한 다음에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 실습 과정을 제공하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구체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에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이 협력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점프업을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전에 퇴직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다는 것도 이 기존에 있었던 경력을 연계하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퇴직 후에는 지역 거점을 두고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아이템은 아무래도 자본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에너지가 투입되는 예술 및 지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게 세대 및 계층 간의 그 융합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는 창직자의 기존 자산과 경력, 지역 중심, 또 지식 자산 중심의 세대 연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에 제시한 그림 이미지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크게 창직과 창직 활동의 개념을 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창직은 취업보다는 창업에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합니다. 큰 축을 X축을 그 취업이라고 하고 Y축을 창업이라고 한다면 그 창업 쪽에 조금 가깝고요. 또 만약에 창업과 취업의 중간 지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공공이익의 실현이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창직은 그 중간에서 더 창업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과 창업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기업을 설립하다 보니까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드는 투자 유치 비용이라든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기업이라는 것은 지출이 고정되고 늘 수 있는데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를 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대로 준비가 덜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 성공하기 어려운 그 패턴을 겪게 되는데요. 반면에 창직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비용 지출 면에서는 기회 비용의 손실이라는 것, 즉 다시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외에는 크게 잃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그에 따른 기대 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몇 명 제시하는데 취미를 활용한 도시 여행 해설가로 사단법인 숲을 찾는 사람들의 강세훈 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대표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기획이라는 전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광지를 벗어나서 도심의 골목, 둘레길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는 해설 여행을 합니다. 이분의 경우 창직 프로세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단계는 나의 진로를 찾고 경험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필요한 직무 영역을 강화하는 영역. 두 번째는 트렌드를 분석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도전 창직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강세현 대표의 경우에 창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에서 분야에서 지자체가 또 하고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더 고민한 결과 둘레길 여행이라는 부분에 초반에 집중을 했고요. 또 수많은 둘레길에 대해 좋은 길을 찾고 이야기를 덧붙이는 형태로 그리고 지금은 둘레길 넘어서 도심 골목길 여행까지 확장하는 거였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세현 대표를 만나고 알지만 또 강세현 대표 외에도 그 이전에 김학송 대표님이라고 나무 읽어주는 남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퇴직 전에 회화동 근처에서 그 직장 생활하다가 평소에 나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걸으면서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평상시에는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 여행하고 기록을 하며 그런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창직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성기 잡지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창직 사례가 소개가 되는데 제가 그중에 관심 있는 것을
추려봤는데요. 지식소통가인 조염신 선생님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기술을 갖출 때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을 갖출 때까지 훈련하는 시간을 견뎌라, 이렇게 조언하고요. 애완동물 행동상담가 정우원 선생님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을 기울일 것을 새롭게 바라봐라. 창직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홈스테이징 전문가 조석규 선생님은 인테리어 회사 운영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홈스테이징 전문가라는 커리어를 자연스럽게 추가한 경우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아나컬처리스트 최지연 선생님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신직업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컨시어지라는 것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소개하는데요. 해외에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국내 시장에 적용 가능한 직업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가능성을 탐색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아무래도 어르신 돌보심이 급여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만약에 가게 된다 이랬을 때 그걸 비급여라고 하죠. 고인이 돈을 내서 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사례를 본따서 접목해서 그 병원 동행 서비스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도 인생 2막을 여는 중장년층을 위한 창직 가이드라는 제대로 체계적인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자를 보면 창직 성공을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주위에서 격려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나의 경제력 범위 안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가? 아무래도 창직을 하다 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게 되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거고요. 또 남들과 차별화가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직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과도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업과도 연계될 수 있고요. 세상에 없던 직업들을 만들었는데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업에 취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피부 미용실에 취업을 하거나 애완동물 사진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사진관에 취업을 하거나 전력 요금 실시간 정보 앱을 개발한 경험으로 전기 회사에 취업한 경우 등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창업에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시장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상장시킴으로써 엑시트하는 경우와도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차별적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제가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활동에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소셜 벤처의 사회이사가 된다든지 투자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고 또 멘토링도 하면서 그러면서 봤을 때 초기에 사회적 기업가라는 제도로 창업을 유도하지만 그 전에 시작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취미, 개인의 활동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러면서도 그것이 사회 봉사형이 되면서 창업과 유사한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직의 유형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직업이 바뀌는 사례도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웨딩 컨설턴트라는 분이 이혼 플래너로 가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앱 개발자, 소셜미디어 전문가, 3D 프린터 전문가 등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관심이 지대한데요.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 전문가,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등 이러한 것들이 세월의 변화에 따라 주목받을 것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서도 이크택견이라는 젊은 사회적 기업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원래 이제 택견학과를 나와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향후 진로가 불투명했을 때 같이 모여서 퍼포먼스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 유사한 체육관도 만들어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화해 가는데 시대의 변화, 특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것의 강조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그 새로운 창직이 되고 그것이 창업이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창직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한국 정보 직업 정보 시스템 또는 해외의
창직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요새는 정보를 이전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직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창직의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에 관한 연구, 이정원 님이 2021년에 한 걸 보면요. 기업의 성장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자리 또한 새로운 변화에 맞게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렇기에 최근 직업 가치가 우선인 창직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창직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사회적 가치 영역임을 주목하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국내적으로 국가의 정책 기조로 삼고 있고 기업이나 민간 영역까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ESG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이러한 ESG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나 그것과 관련된 활동가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역량이 창직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창직 활동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직 활동을 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은 아이템이 차별화가 됐다거나 또 경험 및 노하우가 있다거나 트렌드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거나 또 열정과 끈기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플러스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대신에 동시에 창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주변의 걱정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직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주변의 부정적 시각, 걱정은 물론 창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소득이 부족한 것에 대해 그러한 지난한 과정에 대한 현실을 이겨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도 어렵지만 이러한 직업이 시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죠. 마치 사업하고 유사하게 주변을 살펴보면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은 기본일 듯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창직은 노후 일거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생각보다도 너무도 길어진 장수 수명, 기대 예명을 생각해 보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전제 조건으로 설레는 일이 있듯이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 있어서 소중합니다. 신중년의 경험과 연륜은 창직의 창고이며 나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 교육과 봉사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낫고요. 지금이 최고 시기임을 믿는 용기를 강조하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창직 6계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보면은 차별적 경쟁력과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시대보다 반박자만 앞서가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앞선 개념, 심지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먼 미래보다는 남들보다 반박자만 앞서가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창업 창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용적인 창직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도움을 청하고 실패를 했다면 실패를 활용하는 것이 나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계명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들의 창직 사례를 한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SLB 채널에서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놨는데요. 먼저는 대기업을 퇴직하신 후에 16년간 창직의 길을 걷고 계신 오충걸 소장님, 그리고 생각보다 넘어야 할 산도 많았고 생각보다 창직의 길이 지난함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공동체 주거를 구현하고 있는 김수동 더한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님입니다. 부모님의 돌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창업했던 회사를 엑시트하면서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기획하고자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북한산 자락의 여백이라는 주거 공동체에 살면서 또 청년의 주택 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명실상부한 주거 공동체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퇴직 후에 뉴욕에 사시다가 우연히 탄자니아 교회 목사님의 간청으로 아프리카에 태양광을 설치하러 가셨다가 그곳에 머물면서 적정 기술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는 최용규 박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공부를 하셨고 한국에서도 유수의 연구소에서 활동을 한 전문가인데요. 그런 전문가가 탄자니아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무려 10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분이 가진 지식을 그 현지에 맞는 적정 기술로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태양광을 조달하는, 그러면서 또 그것을 현지인들의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든 그런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들의 창직 여행을 통해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직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공통점인데요. 기업 경험 속에서 기초 역량을 바탕으로 어릴 적 꿈의 방식을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설계 워크숍으로 또 디지털 스토리 필름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17년간 펼쳐오고 계신 오중걸 소장님,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에서 사회적 기업 전문 사업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거쳐서 역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하시는 김수웅 이사장님, 그리고 현재에 맞는 적정 기술을 구현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닭 한 마리의 가격으로 직접 현지인들이 조달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인 태양광 그 발전 시스템을 만든 그런 최용규 박사님, 이분들의 공통점은 전문성이 있었고 여기서 창직의 계기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창직의 과정이 지난했다는 겁니다. 이 세 분 다 모두 그 퇴직 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 업적도 이뤘고 전문성도 가졌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수연님은 17년간 3,500권의 책을 읽었고 또 수차례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김선 이사님은 협동조합을 이끌고 헌신하며 단 한 명의 후원자를 발굴하는 그런 주거 공동체, 특히 지금 같은 부동산 광란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그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땀 흘려 뛰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맨하탄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견디며 수없이 주어지는 난제들 속에서 여전히 고령의 나이에도 새로운 희망을 지피고 있는 최영규 박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창직의 과정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지난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치 있는 삶이기에 창직을 구현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충글 소장님은 스스로를 지구별 여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 스토리를 그들의 이야기로 풀어주고 또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고 깨닫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혼자가 아니라 서로 어울리면서 부동산 광풍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차 한잔 나누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또 이웃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그런 서로를 응원하는 기쁨을 느끼시는 여백의 김승희 사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국 타지에서 가난한 세계 이웃들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온갖 불편함 그리고 자비량 성공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그 탄자니아 사람들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스스로의 가능성 그 기쁨을 보면서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 즉 정리해 보면요, 이러한 전문성의 계기를 거쳐서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이 주는 행복감, 이것들이야말로 퇴직 후 창직자의 자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 교재의 시간 쪽의 키워드 20개 중에 7번째로 창직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